예, 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들어갑니다. 무슨 취소? 지정 취소 사유. 자, 지정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지정 취소 되겠죠? 처분청은 국장, 처분 대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보세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 취소란 말, 국장이란 말.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재량 취소.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줄 청문 동그라미. 양가리 1번 마지막 제줄 청문. 자, 취소는 아까 다 청문 거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 다음에 사유 5가지 있죠. 일단 2번하고 4번만 체크하세요. 2번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변경도 승인 받으라 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을 했을 때 지정 취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지정 취소. 자,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정보망 운영하라고. 기억납니까? 과거에 의합전에 배울 때 그거 안 했을 때 지정 취소. 그래서 2번하고 4번. 2번하고 몇 번? 4번.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해됐죠?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제목이 뭐예요? 효과 승계. 이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이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벌칙도 좀 공부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이랄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다 못 건드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을까? 그냥 계속 영업하지? 왜 계속 영업 안 하고 폐업을 했어? 영업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6개월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개월? 그리고 다시 등록을 했어. 그래갖고 쭉 영업해갖고 갑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럼 A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 재등록. 무슨 등록?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등록?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등록?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영어가 어려운 건 없죠? 일단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 기간을 무슨 기간? 폐업 기간.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뭐 한다? 자, 이 사람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 이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승계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지위가 승계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자, 방금 행정 처분 종류 몇 가지 배웠어요? 5가지 배웠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5가지 배웠잖아요. 이 효과를 승계한다는 거지. 근데 모든 처분이 다 승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만 승계돼. 업무 정지 하나. 과태료도 승계됩니다.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죠. 이것만 승계된다. 자,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가 됩니다. 업무 정지하고 어떤 것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법행위 승계됩니다.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 위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 그런데 모든 처분에 대한 위법행위가 승계된 게 아니고 업무 정지하고 등록 취소만 승계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랄지 이런 건 승계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승계제도입니다. 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는 것이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처분 받은 사실. 이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승계한다는 거지. 과태료 받은 사실을. 그리고 위법행위 승계라는 것은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 예를 들어서 초과보수 받은 사실.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밑쪽으로 들을게요. 일단 저거의 승계지도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315페이지. 315페이지 1번 개공지 승계 나와 있어요? 세 줄. 일단 두 줄 밑쪽으로 보세요.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후 개공지를 승계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것이에요. 폐업하기 전후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 뜻이요. 그 뜻이라고. 폐업하기 전후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가 승계되느냐? 2번에 지위 승계 효과 나와 있어요? 네. 양갈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자,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받은 걸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제목 밑줄 보세요. 그 첫째 줄 후단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가로로 묶었어요. 그럼 모든 처분을 받은 걸 다 승계한 게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은 것만 승계한다?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거 이것만 승계를 한다. 이해되세요? 몇 년간 승계한다 그랬어요? 1년간 거기다 체크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7번 보세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 그리고 과태료 한번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어 안 했어?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걸 가져온다 이 말이야. 가져와. 과거에 업무정지 받았던 사실을 가져온다. 왜 가져오겠어요? 그걸 왜 괜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좋지. 그럼 왜 가져와? 처분 받은 걸 뭐가 좋다 가져오냐고. 가져와서 여기서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과태료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됐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것은 합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업무정지가 돼요. 무슨 정지? 이건 아직 안 배워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걸 처분 받은 걸 가져온 거예요. 저걸 합하면 다시 또 죄가 만들어진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처분 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모든 걸 가져온 거 아니라 업무정지하고 어떤 것만?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1년간만 승계가 돼.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1년 체크하세요. 두 번째. 몇 년간? 1년간.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해되셨어요? 네. 체크하고. 자, TP에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제목이 뭐요? 위반행위 동그라미. 위반행위. 이걸 위법행위. 칠판에서 위법행위, 위반행위. 같은 말이에요. 행정처분 위반은 위법행위가 승계가 된다. 무슨 행위가 승계된다? 위법행위가 승계된다. 무슨 행위가 승계된다? 그럼 모든 처분에 대한 위법행위가 승계된 게 아니라 업무정지하고 어떤 것만? 등록, 취소. 첫째 줄 후단.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 가로로 묶으세요. 모든 처분에 대한 위법행위가 승계된 게 아니라 업무정지하고 어떤 것만? 취소만 승계된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를 받았어. 무슨 보수를 받았어? 초과 보수 받으면 임치, 필치. 임치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러면 적발이 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승계 제도가 없을 때는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알아서 폐업을 했어. 취소 당하면 몇 년간 못 해? 3년. 폐업하면 조용해지면 한 달 있다가 다시 하려고. 그런 제도를 악용을 했다고. 개공들이.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때 초과 보수 받았다가 적발이 되니까 등록 취소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폐업을 했다고. 그럼 일반이니까 등록 취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6개월 후에 재등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북구청에서 옛날에 당신 잘못했지 그렇고 저 사건을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은 사실, 불법 행위,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건을 가지고 등록 취소시키려고.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위법행위 성계. 그러니까 위의 것은 처분 받았던 사실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는 불법행위 자체를 가져오는 거야. 초과 보수 받은 사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했을 때 옛날 사건 가지고 등록 취소시키려고. 안 가져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안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 이거는 어차피 내가 강의 안 하려다가 한 바퀴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일단 위에 것은 처분 받았던 사실을 가져오는 거고 밑에 것은 불법행위 자체를 가져오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분 받은 것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가져오고 불법행위는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만 가져온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세요. 이해됐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승계제도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처분은 끝났어요. 그 많은 지긋지긋한 처분 끝났어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워, 처분 파트가. 그 다음에 3절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처분이 끝나니까 벌칙이 또 기다리고 있어. 벌칙은 사실 쉬워. 지금은 어렵지. 지금은 어렵지만 7, 8월 되면 벌칙은 되게 쉬워. 암기만 해놓으면 이거는 문제 풀 것도 없어요. 답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들. 지금은 어렵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 벌칙은 해놓으면 쉬워. 처분이 어려워, 처분. 처분은 막 응용도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건데 벌칙은 쉬워. 공부해놓으면. 이건 되게 쉬운 것들이거든요.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17페이지 벌칙 나와 있어요. 자, 벌칙. 우리가 제재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 이것이 이제 벌칙인데, 우리가 여태 이거 공부했잖아요.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뭔 서벌? 질서벌. 자, 행정질서벌. 자,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 뭔 서벌? 질서벌. 자,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다 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법에서 다루는 것이 징역하고 벌금이 있어요. 징역하고 뭐가 있다? 벌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벌칙으로 다룬 거고,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자, 이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 이 개념 자체. 자, 이거 행정벌이라는 단어 생소하죠? 생소하잖아요. 형벌이 뭐요? 행정형벌이 징역하고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라래. 나는 이걸 한번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공부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생소해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 봐.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느꼈냐면 한 번 해주면 저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할 줄 알았어. 내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머니 2명이 앉아갖고 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중개서 공부학원 다닌가 봐. 우리 실험학원 말고 다른 계열. 다른 뭐 박물관이나 뭐 법학원이나 다른 계열 다닌 것 같은데 막 이걸 이야기하는데 막 틀리게 막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틀리고 뭐 행정벌이 뭐라고 막 이상하게 대답을 막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 이야기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할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막 저기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만 듣고만 있어. 아니, 내가 거기서 뭐 강사라고 뭐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새로운 계열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구나.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 알았어. 나는 여러분들 이거 쉬울 줄 알았어.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 형벌이 징역 또는 뭐다? 벌금. 질서벌이 뭐다? 이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용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317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두 줄 적으세요. 공인중개사법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등록관청 행하는 행정처분 외에, 행정처분이 아까 여태 공부했잖아요. 행정벌 동그라미. 행정벌. 행정벌로서 행정형벌하고 행정 뭐가 있다? 자, 형벌을 밑에다가 징역 또는 벌금 적어 놓으세요. 질서벌은 그 과태료 나와 있죠? 질서벌은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익히는 거예요.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우리 과목에서는 2개. 원래 사형, 징역, 금고가 다 기거든요. 형벌이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징역,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왜 이걸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시험에 뭘 잘못했을 때 행정형벌에 처해진다, 행정질서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지문이 뜰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질서벌은 뭐요? 같으면 형벌은? 형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형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도 형벌, 이것도 형벌이라면 문제 틀려버리지. 그죠? 그리고 행정벌은 포괄 개념이고. 그럼 행정벌에 처해진다 그러면 징역 벌금도 될 수 있고 과태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문제 풀 때 에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잡습니다. 자,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 뭐가 있다? 형벌이 징역 또는 뭐다?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나머지는 서서 할 거고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행정, 형벌. 자, DP 넘어가세요. 행정, 형벌은 3년하고 2천짜리가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 과목에서. 그럼 이 사유를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만 해놓으면 여기 파트는 되게 쉬워. 지금은 이제 암기 안 돼서 어렵지. 그죠?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3번 두 가지 할 거예요. 양가로 1번. 뭐요? 무등록업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를 한 사람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이건 간혹가다 해서 대충 알죠? 무등록업자 3년하고 2천 몰라요? 이건 했는데 몰라? 아주 좋아. 이거 처음 한 거 아닌데? 기억 있어 없어? 있죠? 찾아드릴게요. 뭐 이거 했는데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자, 몇 페이지에서 했냐면 무등록에서 거기 100페이지네,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무등록업자 제재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 밑줄 그어주셨죠? 그러면 처음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무등록은 이게 가장 무겁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3년하고 2천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무등록업자. 등록하지 않고요. 하면 당연히 무겁겠죠. 그죠? 네, 무등록.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금지행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거기 금지행위에서 동그라미 1번 후단에 보면 관련 있는 증서 있어요, 없어요? 관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관자 말고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 관련 있는 증서가 뭐라 그랬어요? 청약통장.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있습니까? 직상 동그라미, 직상. 직접 거래해서 직, 쌍방대리에서 쌍.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투기 조장 있어요? 네. 부동산 투기 조장 있죠? 투. 그래서 관직상 투, 우리가 3년하고 2천. 그거 기억나? 네. 그거 기억나.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금지행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관직상 투 공부했어요. 그죠? 이거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자, 오늘은 이것만 해. 무등록업자 3년하고 2천. 관직상 투 3년하고 2천. 됐어요? 자,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돼. 그럼 1년짜리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또 엄청 많네. 그래서 6번 책 가세요.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개공이 아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개공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1년하고 1천. 1년하고 1천. 벌칙 무겁죠?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금지행위 나왔네. 관직상투를 제한 나머지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못하게 돼 있죠? 네. 또 등록하지 않고 이걸 무등록. 무등록업자 협적. 보수, 실비, 초과해서 보. 거짓된 언행에서 거. 매, 무, 보. 1년하고 1천. 기억납니까? 네. 다시 한번 매무 보고 써서 매매를 업에서 매.
2번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무등록업자. 그래서 무등록업자 적었고 무. 보수 실비 초과해서 보. 거짓된 은행에서 거. 자,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로 설명 안 한 거예요. 매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관직상투는 3년하고 2천. 매무 보고는 1년하고 1천. 관직상투는 3년하고 2천. 매무 보고는 그죠? 네, 그래서 앞에서 다 했어요. 192페이지인가 한번 했어. 그 192페이지 보면은 그거 했던 거예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결석했네. 결석한 거 금방 뽀록 났어. 적었어요. 192페이지 그거 다 적어놨죠? 네. 그거 다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관직상투는 3년하고 2천, 매무보고는 1년하고 1천. 자꾸 연습하면 돼요. 조금 기억나잖아요, 이거. 이건 기억나죠? 네. 봐. 그래서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다 돼, 이거. 많지만은 이게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형벌은 끝낼 거예요. 3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0페이지는 이제 뭐가 나와요? 과태료.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러죠? 질서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벌금하고 과태료는, 벌금은 어디서 매겨? 형벌인데 법원에서 매깁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해요. 행정기관. 그러니까 국장이 부과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과태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과한 거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이해됐어요?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과태료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하고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우리 중개사법의 과태료 사유는 두 가지. 500만 원짜리하고 몇만 원? 자, 500만 원짜리도 꽤 되죠? 8가지. 100만 원짜리는 9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짜리 두 가지만 할게요. 이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2번, 3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몇만 원? 500만 원.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 한번 나왔죠? 네. 서공이 뭐 할 때? 자격정지. 서공이 이거 위반하면 자격정지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서공에게 500만 원이요? 이건 개공이라고 적어야 돼. 그 앞에다.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에요.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고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아까 누가 받으라 그랬어요? 개공하고 누구? 소공. 이건 개공하고 소공이 부과돼.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 소공이 위반하면 소공. 소공에게 연수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아까 개공하고 소공이 연수교육 받으라 그랬잖아요.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에게 500만 원, 소공이 위반하면 소공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몇 년마다 아까 받으라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자, 그래서 이제 벌칙까지 공부가 되면 사실 공부가 다 된 거예요. 중개사법은. 왜?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다. 그러면 연수교육 내용이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 뭐 실시권자, 누가 받냐, 이게 쫙. 그렇게 벌칙 공부하면 공부 다 된 거지. 그렇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두 개만 해. 자, DP 넘겨보세요. 100만 원짜리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이것도 두 가지만 할 건데 1번하고 3번만 체크하세요. 게시 의무 위반. 등록 중 게시 의무 위반.
우리가 기억나요, 이거? 뭘 게시하라고 기억해요? 등록증하고 또 원본인데 등록증하고 또 뭐 게시해야 돼? 보증설정 증명서류 또 자격증, 보수유일표. 네 가지. 이거 게시 의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에게 부과돼. 개공.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에도 1번하고 3번 다 개공입니다.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해도 개공.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해도 뭐다? 개공.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해도 뭐다? 개공.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1년하고 1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개공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개공이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럼 뭘 표시해서 광고하라 그랬어요? 사무소 명칭. 기억나? 소재지. 개공 성명. 뭐 이런 거 명시해서 광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 2개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유를 지금까지 2개씩만 했죠.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합하면 26개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26가지만 외워봐.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지금 한 거에 많아요? 안 한 거에 훨씬 많아요? 안 한 거에 100까지 넘어. 그렇죠? 이걸 달달 해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가면 나중에는 쉬워져. 나중에 봐보세요. 아까 관직상투 메모 보고 하댔기 하나씩 하면 쉬워진다고. 이해됐죠? 자, 끝. 자, 그래서 중개사법은 끝났어요. 이제 뭘 들어갔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들어갑니다. 332페이지. 332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 무슨 제도? 신고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법령편에 쓰여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고 적어보세요. 제목 밑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법 명칭은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여기서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찍어봐. 1번 1문제, 2번 2문제, 3번 3문제, 4번 4문제, 5번 5문제. 40문제 중에서 우리 과목 40문제 나오잖아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또? 3문제 또? 3문제? 2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여기서 이제 많이 내버리면 다른 단원에서 못 내잖아요. 그죠? 물론 3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겠지. 일반적으로 2문제. 한 문제는 안 나오고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줘. 과거에는 4문제까지 나왔어요. 초창기 때. 처음 도입됐을 때. 내일이 4문제씩. 근데 요즘은 거의 2문제로 고정화돼 있어요. 다른 데도 내야 되니까 단원별로 안분을 해야 되잖아요. 40문제. 그래서 이제 거의 2문제로 합치게 되는데 공부할 내용은 꽤 돼요. 꽤 많은 이제 그죠? 자, 이거 하나씩 분석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중개업을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중개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도 일상생활 하더라도 알아야 돼. 그럼 결국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개업을 하든 않든 무조건 공부해야 될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자, 333페이지 맨 밑에 총설은 볼 필요 없고 2번 제도 일반 있어요? 밑에 두 줄 몇 줄 보세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기 번호 매기세요. 1번. 1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몇 번? 2번. 세 번째 국민경제 뭐다? 이게 재정 목적입니다. 제도 일반이라는데 2번 제목을 바꾸세요. 재정 목적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재정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재정 목적. 무슨 목적? 재정 목적. 무슨 목적? 재정 목적. 무슨 목적? 재정 목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2번 국민경제 이바지 3번 재정 목적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한번 봐주셔야 돼. 한번 봐야 되죠? 그러면 D페인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 펴놓고 제도 일반 나와 있어요? 펴놓고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어떻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제 되네. 이제 좋았어요. 자, 부동산 거래 이쪽에 또 적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등록 관청해야 됩니다.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우리 중개사법상 등록 관청은 어디라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이죠. 근데 여기서 등록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을 말합니다.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같은 등록 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가 있는 시장구소 구청장,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안에다가 중개사무소 내고 강남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에 있다 해야 돼? 강남구청장에 있다 해야 돼. 강남구청장에. 그럼 사무소 소재지는 서북구청장인데 부동산 소재지는 강남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돼? 강남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같은 등록 관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가느냐? 토지하고 건물 다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다는 거. 토지하고 건축물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 면적 제한 있습니까? 면적 제한 없어? 없어? 없어. 크든 작든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지역 제한 있을까? 아, 지역도 없어? 그럼 부산에 있는 물건도 신고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물건도 신고해야 되고 천안에 있는 물건 다 해야 돼? 예, 지역 제한 없어. 면적 제한 없고 지역 제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만? 토지하고 건축물. 그러면 이것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해야 돼.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어요. 입주권이란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말하고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만 들어갑니다. 무슨 분양권만? 주택 분양. 그러면 상가 분양권이나 토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야. 토지냐 상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야. 오로지 무슨 분양권? 주택 분양권. 이제 이런 권리도 신고 대상이 된다면 알아두세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복잡하니까 일단 토지 건물 권리 이거. 그러면 자 7번부터. 그러면 거래는 어떤 거래만 신고 들어가느냐? 자 객관식으로 내볼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찍어봐. 틀려도 관계없어. 1번 매매만, 2번 매매 교환까지,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 다. 매매 교환까지 나왔고 또 매매만 나왔고 또 누가 다라 그랬는데? 다 나왔고 그럼 1, 2, 3 다 나왔네? 최종 결론 모르겠어까지 나왔어. 아주 좋아. 여기는 매매 교환까지. 매매만 합니다. 매매만.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신고 들어가. 그러면 교환 물건 바꾸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대차는, 전세는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매매 아닌 것은 다 신고 아니야. 그리고 계약만 신고 들어가. 어떤 것만?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판결하고 경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원리는 간단해.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거지. 토지 건물 무슨 계약만? 근데 이제 출제자가 경매해 놓으면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교환해 놓으면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그래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토지 건물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직거래하면 개공 안 끼고 자기들끼리 직거래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입니다.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요. 공동신고.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해야 돼. 그럼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해줘야 돼? 개공이 다 해줘야 돼. 그래야 중개보수 받아먹고 살지. 괜히 보수 먹고 살아? 개공 소개로 하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럼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개공끼리 공동으로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개공끼리 공동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는 개공끼리 공동, 이건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개업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고,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거래 했을 때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 다 해야 돼.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며칠에 신고해야 돼요?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이거 주의해줘야 돼. 언제부터 60일? 언제부터 60일? 잔금일로부터 60일 그러면 틀려버려요. 옛날에 합격해가지고 바로 개업하신 분이 있었어. 경험도 없이. 계약서도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러신 분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 내놓고 열심히 계약서 컴퓨터로 쓰는 방법 연구하고 계속 연습했어. 근데 막상 고객이 찾아와서 중개를 했거든요.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 손이 떨려서 컴퓨터 뭘 잘못 눌러봤더니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서식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옆집 중개업소 아저씨 불러가지고 겨우 썼어. 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늦게 했어. 왜? 잘못 알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줄 알고 늦게 신고했어. 그래서 과태료 90만 원 나왔어. 이거 원래 신고 안 하거나 하면은 500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중개 보수가 80만 원이었어. 그러면 결국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손해 봤어. 수업료 치른 거죠. 톡톡이 치렀어. 그죠? 그런데 요즘은 잘해요. 그죠? 수업료 톡톡이 치렀어. 그러니까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갔죠?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줘요?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줍니까? 즉시. 언제까지? 즉시. 언제까지? 즉시.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검인 어제. 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받은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원래 등기할 때 검인 계약서 있어야 되거든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원론적인 절차예요. 이건 말아도 이제 많이 안 거고, 이건 이제 계략적인 절차고 또 세부 절차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3가지 있죠. 방문 신고,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 요즘은 또 인터넷 전자문서 가능합니까? 전자 신고 가능하고 또 대행. 바쁘면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어? 대행시킬 수 있어. 셋 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돼. 직접 가서 하든 전자문서로 하든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몇 줄 그어야지. 자, 책 보세요. 334페이지. 3번 제도 일반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제목 밑줄 보세요. 이 말은 직거래했을 때를 말합니다. 무슨 거래했을 때? 직거래했을 때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이며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 동그라미. 공동 멍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어느 정도 진하게? 그렇죠? 뚫어지지 않을 만큼. 공동이라는 단어 뚫어지면 어떡해. 단어가 없어지면 큰일이다. 그렇죠? 또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야? 그러면 개공 끼고 하면 누가 신고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미셔서 개공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 개공끼리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중개했을 때. 그 말이에요. 개공끼리 공동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건물, 신고 대상 부동산 또는 권리에 의해서 토지, 건축물 나와 있죠? 기억 몇 줄 보세요. 토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반대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아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 면적 제한 없고 지목 제한 없고 용도 제한 없다. 뭐가 건물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면적, 지역 제한 없이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중개할 때 크든 적든 서울 거 하든 부산 거 하든 대전 거 하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억 도전을 찍었어요. 권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가로를 묶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가로 안에 무슨 권?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 이해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그래서 입주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 지문 그대로 공부하세요. 그 밑줄 긋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니은도 마찬가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지 분양권. 이것도 그 지문 그대로 공부하세요. 분양권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주택의 입주자 그래서 주택분양권만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문 그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런 권리도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이런 뜻이고. 자, 양가로 3번 신고 대상 계약은 첫째 줄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그럼 반대해서 하면 교환, 임대차 안 되고 판결, 경매 안 된다는 소리죠? 오로지 무슨 계약만?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자, 오른쪽 양가로 4번 신고관할청 첫째 줄 밑줄보세요. 신고관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청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청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소재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이라 한다. 똑같이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사무소를 말하고 이거는 부동산 소재를 말합니다. 자, 신고기한 첫째 줄 언제부터 60일? 잔금이 아니에요. 거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거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거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첫째 줄 방문 신고 밑줄 니은 전자신고 밑줄 다섯 번째 줄 대행 밑줄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자, 방문 신고도 있고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대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7번 제목이 뭐예요? 그 박스에 신고사항 많아요 적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어렸을 때 다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겠어? 나중에는 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힘드니까 미음하고 비음만 내우세요. 뒷페이지 미음하고 비음만 적으세요. 면적하고 실거래 가격. 면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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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가격이 신고 사항입니다. 면적하고 실거래 가격. 이건 신고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직거래했을 때, 무슨 거래했을 때?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 무슨 거래했을 때? 무슨 거래했을 때?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쭉 나와 있죠?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진입판. 개공이 했을 때는 이건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일단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 건물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며칠 이내 신고? 60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하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계략적인 것은 지금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하느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그래, 자연스럽게 아주 좋았어요. 이제 많이 배웠어.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주 좋았어요. 자, 칠판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요, 신고서요. 신고서라고 있어요. 신고서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말해요. 서명하고 날인을 해서 일방이 제출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는 뜻이고 제출하는 것은 일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명 또는이겠습니까? 미시겠어요? 민 날인이요? 또는 날이에요? 반반이네. 민.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대답 확실히 했는데. 또는입니다. 또는. 자, 옛날에 내가 어떤 것만 미시라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미시라고 했어. 확인 설명서하고 어떤 것만? 확인 설명서하고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 계약서만 미시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이거 거래 계약서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지. 또는 일반 중개 계약서, 또는 전속 중개 계약서, 또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및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공부하기 편해. 그러니까 하여튼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아닌 것은 무조건 또는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17회 때 처음 이게 10년 전에 처음 도입됐거든요. 이 제도가. 17회 때 여기가 미시라고 출제됐어요. 맞아, 틀려? 틀려. 공동으로 제출한다. 맞아, 틀려? 틀려.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하고 날인을 같이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및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지.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강조 안 하면 이거 신경 써요, 보통.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야 돼. 우리 중개사법은 대충 해갖고는 안 돼. 자, 예를 들어, 왜 대충 하면 돼요? 공법하고 민법하고 학개론 책이 두꺼워, 얇어? 두껍죠? 몇 문제 나와? 40. 우리 과목도? 우리 과목 그 셋 중에, 네 가지 중에 가장 얇죠? 그거 똑같은 40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세하게 안 하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과목은 그래서 세세하게 다 해야 돼요. 신고, 통보, 인가, 승인, 및, 또는 이거 다 해야 된다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까지. 그죠? 같은 40문제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40문제,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40문제 만들려면, 만들게 몇 개 만들면 이 책은 없어. 그래서 과시하게 안 하면 안 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입니다. 다른 일방이 무슨 신고? 단독 신고할 때는 거부 사유서 제출해야 돼. 무슨 사유서? 거부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 또 뭘 제출해야 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돼. 계약서 뭘 제출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되 이걸 제출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자문서가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이렇게 쓸게요. 전자문서는 안 된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갈 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러 가죠? 그러면 신고인은 뭘 내보여야 돼?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뭐예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걸 말해요. 이걸 내보여야 돼.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전자문서 할 때는 전자인증방법으로. 그리고 바쁘면 아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대행을 해요? 거래 당사자로부터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변호사도 이임받을 수 있고 법무사도 이임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임받는 자 신분증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뭘 제출해서 해야 되냐? 위임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위임장.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자, 이건 제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위임 받은 자 신분증 내 보이는 거고, 거래 당사자는 지금 신고하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당사자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 당사자 신분증. 됐어요? 이렇게 해서 대행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안 됩니다.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소리야.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무슨 신고만 가능하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했을 때 계략적인 신고 절차 정리됐죠? 그러면 이 내용이 책에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 그어야 되죠? 자, 자, 336페이지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매도인, 매수인은 세 번째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주어 서술은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절차에서 공동신고에서 방문신고, 또 기억, 신고서 작성 제출 나와 있어요? 그 두 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별도 서식이 있어요.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서명 미시라 그랬어요. 또는 동그라미. 누가 제출한다? 일방 동그라미. 다 체크하셔야 돼. 체크했어요? 일방, 뭔 방? 일방. 자, 그 다음에 니은 A 두 줄 맺었어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두 번째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아까 뭘 제출하면서 알았어요? B 두 번째 거부 사유사고 계약서 뭐다? 4번. 거부 사유사고 계약서 뭐다? 거부 사유사고 계약서 뭐다? 4번. 그 다음에 디귿. 대행은 오른쪽 첫째 줄. 위임받는 자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죠? 위임받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A, B 묶으세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번. 이건 제출합니다. 위임장하고 찾았어요? A하고 B가 그 내용이잖아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 무슨 4번? 신분증명서 4번. 이걸 제출해서 대행시킬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요? 기억 니은을 읽어보시고 디귿만 체크하세요. 전자문서는 대행이 안 된다. 전자문서는 대행이 안 된다. 오로지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아까 이제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은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즉시. 두 번째 줄 즉시. 두 번째 줄 먼시. 두 번째 줄 먼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주당. 이런 거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거민 의제.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책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건 칠판을 봐주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직거래 있을 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공소구청에 신고 들어갔죠? 아까 면적하고 실거래 가격 신고 들어가라고 했어, 안 했어? 실거래 가격 신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 공소구청장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맞아. 아무래도 이 지역은 가격이 좀 이 정도 가는데 낮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상해.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그 신고서가 작성이 미비한 점이 많아. 그래서 이걸 신고 내역 조사를 하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고사항을 보완시킬 수 있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여기는 거래한 것은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계약서하고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으니까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거래 당사자 계약서 가져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만 가져와. 그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신고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를 말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은 뭘 말해? 그 거래대금, 매매대금 주고받는 서면.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요즘 뭐 계좌이체 하니까 통장 사본도 되고 또 무통장 입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걸 말해. 그러면 가져와. 그래갖고 신고 내역을 조사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는 5억이 적혀 있어. 매매대금 5억. 통장에는 6억이 찍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낮게 신고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조사하고 왜 6억 넘어갔냐 조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걸릴 것 같으니까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했단 소리죠?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몇만 원 정도 대충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500만 원 정도? 여기는. 아니, 찍으라 그랬어요. 5천만 원! 와, 아주 높게 찍었어. 아, 뭐, 대답 안 한다. 거부. 3천 나왔고요. 여기 한번 찍어봐요. 2천. 아주 좋았어요. 근접했어요. 자, 3천만 원입니다. 과태료에서 3천만 원짜리 여기 하나밖에 없어. 우리 감옥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과태료는 50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이게 3천이야. 우리 감옥에서 3천만 원짜리 유일하게 이거 하나.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걸 제출하는데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래서 이제 이런 과태료 처분이 들어갑니다. 이걸 신고 내역 조사라래. 무슨 내역 조사? 자, 양가로 4번 책 보세요. 내가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그라는데만 그으세요. 다 밑줄 긋지 말고. 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고 내용을 보완 동그라미 보완하게 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지금 직거래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 밑줄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 밑줄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저거 뒤에 벌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적으세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과태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 내용 갖다가 매치시켜서 적어요. 그래야지 공부하기 편해. 뒤에 나와 있지만 여기다 적어놓은 게 편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럼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이 뭐냐가 그 밑에 박스에가 나와 있죠. 기억만 체크하세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통장사본 입금표 나와 있어요? 기억만 체크하세요. 네 가지가 다 증명 서면들이에요. 서면들인데 일단 기억만 이런 것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이다. 감만 잡으시라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검증 등 그랬죠?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주어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자,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주어 뭐라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렇게 매치시켜서 공부하면 돼. 그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시.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 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거의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거의 뒤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양가로 3번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어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죠? 원래 그래. 그래서 일단은 세무관서 자격계 통보하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자, 4번이 또 중요한데. 그럼 검증 결과를 등록관청에서 적정성 검증을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15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 보고. 자,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매월 언제까지? 위에 것만 15일이에요. 국장이 보고할 때만, 밑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15일 체크하세요. 보고 15일, 보고 15일. 보고 15일 나와 있어요? 보고 15일, 보고 15일, 보고 15일. 보고 15일. 체크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직거래 했을 때, 무슨 거래 했을 때? 신고 절차 개략적으로 공부해봤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대충 감은 잡았죠?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일단은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정하고 변경이 되게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정하고 변경은 다음 주로 넘기고 다음 주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중개 실무 들어갈 거예요. 중개 실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충 끝났어요. 다음 주에 조금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끝나면 법령 끝내서 진도가 많이 나갔죠? 70%가 나간 거예요. 70% 진도가 나간 거예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 다음 주에 변경 조금 하고 실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제목이라도 읊고 끝내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배운 거 기억납니까? 교육 배웠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보칙 배웠어요. 보칙에서 업무 위탁,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위탁 기억납니까? 행정 수수료 6가지 포상거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뭘 배웠냐? 감독기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기억납니까? 감독 대상자 공부했죠? 그리고 또 뭐 공부했어요? 행정처분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도표가 중요하고 사유 2개씩 공부했죠? 그리고 뭘 공부했어요? 벌칙에서는 행정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형벌은 3년하고 2천, 1년하고 1천. 이 2가지 종류가 있고 과태료는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중개사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일반하고 직거래 했을 때 신고 절차. 이 정도 공부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죠? 그렇게 해도 해야 돼. 그래도 진도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 못 하더라도 내가 밑줄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지금부터 다 하면 좋지만 힘드니까 밑줄 그은 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